21년 6월 6일 일요일에서 6월 12일 토요일까지의 금주의 삼성전자의 모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것에서는 한 주간 삼성전자 주가 동향, 매매 동향과 함께 증권사 리포트,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 영상 하나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주가 동향입니다. 월요일 시가가 82,700원, 금요일 종가는 81,000원으로 한 주간 주가는 2.06% 하락했습니다. 주중 고가는 82,800원, 주중 저가는 87,000원으로 변동폭은 2.59%였고요. 이번 주 거래량은 7,555만 주로 지난주하고 비교를 하면 17.3% 감소를 했네요.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는 5일 연속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81,000원은 지켜냈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외국인이 1,100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도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네요. 개인이 지난주에 이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증권사 리포트가 없었네요. 대신에 뉴스를 좀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보시면 하이투자증권이 92,000원으로 제일 낮았고 하나금융투자가 101,00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상향 이거는 0건, 유지도 0건, 하향만 2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평균 증권사 목표 주가는 96,333원으로 6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18.9% 수익률입니다. 6월 6일 일요일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의 대형주의 시간원화,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현대차, 싹쓰리라는 기사입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순매수에 나섰네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가 1위, 그리고 기관 매수가 3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최근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이유로 D램 최신 공정에서 경쟁사 대비 개발이 지연된 점, 주가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불안, 금리 상승, 그리고 테이퍼링을 꼽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반도체 수급이 호조를 보이자 반도체 업종 팬더멘탈과 성장 사이클이 회복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발 테이퍼링이 악재이긴 하지만 최근에 달러 약세가 이어져서 굳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와는 달리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 하락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전문가도 많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일요일 두 번째 뉴스는 디지털 타임스의 화웨이는 잊어라, 삼성 5G 장비 승부수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제재로 화웨이가 5G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사상 최초로 5G 네트워크 언팩 행사를 개최를 했네요. 삼성전자는 작년 9월에 미국 1위 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하고 7.9조 5G 공급 계약을 했고요. 올해 3월에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를 5G 장비 고객사로 확보를 했죠. 물론 이거는 한참 전 얘기니까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글로벌 5G 점유율이 7.2%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상 최초로 5G 언팩 행사를 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좀 더 본격적으로 5G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는 KMW 같은 5G 장비 업체들의 주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월요일 기사는 이데일리의 반도체 부족 최소 1년 더 간다, 삼성 하이닉스 웃을까라는 기사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22년 중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기사를 냈네요. 이거는 단순히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급증한 운송 비용 상승과 같은 복합적인 공급망 문제가 얽혀있는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은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에는 호재지만 LG전자 같은 가전업체에는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반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자 IM을 포함한 가전 제조업체니까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은 삼성전자를 지니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 해지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반도체의 악재가 터져도 가전으로 버틸 수 있고 가전의 악재가 터져도 반도체로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화요일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에 코스피 고배당주 지각 변동, 삼성전자 등 투자율이 이끈다 라는 기사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중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50곳으로 구성이 된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에 삼성전자가 새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편입이 되려면 3년 연속 배당을 실시했거나 평균 배당 성향이 90% 미만을 충족해야 하네요. 삼성전자 작년 현금 배당이 2,994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679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배당이 줄은 게 아니라 특별 배당이 빠졌기 때문이죠. 올해도 만일에 특별 배당을 준다면 이것보다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넣기만 해도 은행 정기예금 정도의 배당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투자 매력이 커집니다. 삼성전자는 가치주의자, 성장주의자, 배당주라고 볼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수요일 기사는 조선비즈의 삼성전자 올해 1분기에도 여지없는 낸드 1위, 5분기 연속 시장 3분의 1 장악이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33.3%로 1위입니다. 5분기 연속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가져갔네요. 글로벌 낸드 플러스 시장도 지난 4분기하고 비교를 하면은 4.6% 성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낸드 플러스 매출이 51억 달러인데요. 이거는 2위인 일본 키옥시아보다 80%나 높은 값입니다. 글로벌 낸드 플러스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1위를 유지를 했고 매출도 성장 중입니다. 든든하시죠? 목요일 기사는 매일경제에 메모리가 다 아니다. 삼성전자, 일본 소니 맹추격 나섰다. 세계 최소 이미지 센서 출시라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에서 가장 작은 0.64 마이크로미터 픽셀 크기의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JN1을 출시를 했네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로 차세대 먹거리 분야의 이미지 센서에서 일본 소니를 맹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핵심 부품이죠. 그리고 다 망해가던 소니를 살려준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 아이소셀 JN1은 기존 제품과도 쉽게 호환될 수 있기 때문에 렌즈 기업, 카메라 모듈 기업이 큰 투자 없이 쉽게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은 연평균 12% 성장을 해서 2025년에는 약 37조 4,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 센서 시장 1위는 소니인데요.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시면은 소니가 52.7%에서 47.9%로 시장 점유율을 감소하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17.6%에서 19.6%로 증가했습니다. 점유율 격차가 35.1포인트에서 28.3포인트로 좁혀진 거죠. 일단 이미지 센서 중에서 초미세 공정 기술력으로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죠. 금요일 기사는 머니투데이의 TSMC, 미1과 파운드리 미럴, 삼성 발등의 불이라는 기사입니다. TSMC가 일본 구마토모 현에 16나노하고 28나노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네요. 지난 2월에는 일본에 R&D 겁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파운드리 미러인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산 라인이 16나노하고 28나노예요. 지금 5나노 양산 중이고 3나노를 언제 하느냐로 TSMC와 싸우고 있는 중에 말이죠. 아무튼 이 기사에서는 삼성전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TSMC가 공격적인 투자하고 미일과의 관계 강화로 시장 장악력을 키우는 동안에 삼성전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조 원 미국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을 했지만 언제 어디에 할지는 함구하는 중이라면서요.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20조 원이나 투자하기로는 결정을 했고 지금 함구 중인 거는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데 말이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삼성전자하고 TSMC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고 보고 있군요. 또 TSMC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버릴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버리지 못하니까 미일과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마지막 문장이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에 구신점이 없다는 점도 삼성전자로던 뼈아픈 부분이다 라고 말했다 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도 걸려 있으니까 노코멘트 하겠지만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기사를 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토요일 기사는 매일경제에 마이크론은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쳤을까? 커지는 기술 뻥튀기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이 1알파 나노 D램 대량 양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1알파 나노 D램은 삼성전자의 14 나노 D램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14 나노 D램을 대량 양산하는 것은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입니다. 더구나 마이크론은 작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는 초격차로 세계 1위였는데 이게 더 이상 아니지 않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크론 기술이 과대 포장됐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이크론 기술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왜냐? 마이크론의 176단 낸드 양산 발표는 작년 11월, 그리고 1알파 나노 D램 양산은 올해 1월입니다. 그러면은 6월에는 시장에서 이 제품들을 흔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이크론 기술력 논란 자체에 삼성전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14 나노 D램하고 176단 낸드를 양산하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아마도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테니까 제가 매주 잘 찾아서 그리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삼성전자의 모든 것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삼성전자의 모든 것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